그림과 같이 문자 AAA, BBCD가 적혀있는 7장의 카드와 자음수가 적혀있는 빈 상자 7개가 있다. 각 상자에 한 장씩의 카드만 들어가도록 7장의 카드를 나눠 넣을 때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간 3개의 상자의 적힌 수의 합이 홀수. 자, 합이 홀수면 홀일 수도 있고 짝짝 홀일 수도 있죠. 그럼 홀수가 3개 나오는 것부터 자, A가 들어갈 홀수 3개를 뽑으면 1, 3, 5, 7 4개 중에 3개 뽑는데 A를 넣을 거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그냥 4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홀수 상자에 넣고 BBCD를 넣을 건데 이제 BB가 구분이 안 되죠. 그 4팩이긴 4팩인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12가 돼서 48가지가 있겠죠. 그럼 짝짝콜인 경우는 AAA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짝수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홀수 4개 중에서 1개를 뽑고 그 다음 BBCD를 빈 상자에 넣을 건데 BB가 구분이 안 되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C는 3이고 4C는 4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12 곱하기 12 144가지 둘이 더하면 192가지가 되겠죠. (2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 ABC의 개수는 A, B제곱 C가 720인데 72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4제곱, 3의 제곱, 그리고 5가 되죠. 근데 A, B제곱이었기 때문에 이제 B제곱이 제곱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B에는 5가 들어갈 수가 없고 2나 3이 들어가야죠. 따라서 B제곱부터 정해주면 B제곱은 1제곱 또는 2제곱 또는 3제곱 그 다음 4제곱 2를 4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또 6제곱 또는 12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B제곱이 이렇게 됐을 때 AC는 2의 4제곱, 3의 제곱, 5가 되고 2제곱이면 2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 2의 4제곱 곱하기 5, 3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 그 다음에 그냥 5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AC가 서로소가 아니다. 자, 서로소가 안 되려면 공통인 소인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근데 2가 4제곱이기 때문에 2를 1개, 3개 갖고 있어도 되고 2개, 2개, 3개 하나 또는 3을 하나 그럼 3을 하나 갖고 있을 때는 2를 모두 다 갖고 있어도 되죠.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에서 서로소인 걸 빼겠습니다. 그러면 서로소가 아닌 게 남겠죠. 처음에 5가 A에 갈 수도 있고 C에 갈 수도 있죠. 그래서 2가지. 자, 2의 4제곱은 A에 0개, 4개, 1개, 3개, 2개, 2개, 3개, 1개, 4개, 0개 이렇게 5가지가 있죠. 3의 제곱도 0개, 2개, 1개, 1개, 2개, 0개 3가지가 있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30까지. 여기에서 서로소를 빼겠습니다. 그럼 서로소는 자, 5는 AC 2가지가 되고 2의 4제곱이 몽땅 다 A한테 있던지 아니면 C한테 있어야 되죠. 나눠 갖게 되면은 서로소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소가 되려면 몽땅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가지, 3도 2가지, 8가지 빼면 이제 22가지가 되죠. 자, 2의 제곱, 3의 제곱 5도 5가 AC 2가지, 2의 제곱이니까 3가지, 3의 제곱이니까 3가지 그래서 5가 갈 수 있는 AC 몽땅 갖고 있는 거 2가지, 몽땅 갖고 있는 거 2가지 9, 28에서 8을 빼면 10가지가 되죠. 2의 4제곱 곱하기 5도 5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
2의 4제곱은 5가지. 빼기 5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 2의 4제곱을 모두 A가 갖고 있든지 모두 C가 갖고 있든지 이렇게 2가지. 10가지 빼기 4가지 6가지. 3의 제곱 곱하기 5도 5가 2가지 3의 제곱이 3가지. 5가 2가지 3의 제곱 갖고 있는 게 2가지. 그래서 2가지. 2의 제곱 곱하기 5도 5가 2가지 2의 제곱이 3가지. 빼주면 2가지. 자, 5는 A씨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A씨가 갈 수 있는 거 2가지. 더해주면 32, 38, 40, 42. 총 42가지가 되겠죠. 자,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 초콜릿 3개와 같은 종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 자,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초콜릿을 한 명이 받지 못하는 경우와 2명이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자, 한 명이 초콜릿을 못 받았다. 사람이 A, B, C가 있는데 초콜릿을 못 받는 한 명을 골라야죠. 그게 3가지. 그럼 이제 A가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이 B와 C가 있는데 B와 C가 초콜릿을 1개, 2개 또는 2개, 1개 받을 수 있죠. 그게 2가지. 초콜릿이 다르기 때문에 B한테 주는 초콜릿을 골라줘야죠. 3C1. 그 다음에 C한테 주는 초콜릿 2C2. 그리고 나서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2개 이상이다. 지금 못 받고 1개 받고 2개 받았기 때문에 사탕을 먼저 2개를 주고 1개를 줘서 2개를 맞춰줘야겠죠. 2개 이상. 2개 1개 줬기 때문에 3개를 줬고 이제 사탕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2개를 이 3명한테 중복을 허락하면서 다시 나눠줘야죠. 3이 6 곱하기 3 3H는 4C 4C는 6 6에 36 곱하기 3 108가지가 되죠. 이번엔 2명이 초콜릿을 못 받는 경우, 그럼 초콜릿을 못 받는 학생 2명을 골라줘야죠. 그게 3C. A와 B가 못 받고 C가 받는다고 했을 때 초콜릿 3개를 C가 모두 다 받죠. 3C3. 그 다음에 사탕 5개가 남아있는데 A와 B는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2개씩 먼저 줘야죠. 그럼 2개 이상씩이 됐고 남아있는 사탕 하나를 이 3명 중에 1명한테 줘야 됩니다. 3C는 3이고 3H1은 3C1이죠. 그래서 9가지. 108가지, 9가지 더해주면 117가지가 되겠죠. (30번) x는 1, 2, 3, 4, 5에서 1, 2, 3, 4, 5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f1, 2, 3은 크기 순서대로고 조건 나 1보다 f5가 크고 f5보다 f4가 크다. 다 f1은 b, fb는 a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원소 a, b가 존재한다. 가나 조건도 만족해야 되지만 일단 다부터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f1이 2고 f2가 1이다. 자, 그러면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f1이 2고 f2가 1이면. 그래서 안 되고 f1이 3이고 f3이 2인 경우 이것도 안 되겠죠. f1이 3인데 f3이 2면 안 되겠죠. 그다음 f1이 4고 f4가 1인 경우. 그럼 f1이 4고 f1이 4 그러면은 2, 3은 4와 5 중에 골라주면 되고 f4가 1 f4가 1이면 1보다 f가 큰데 1보다 작기 때문에 또 만족시키는 게 없죠. 그 다음 f1이 5고 f5가 1인 경우 f1이 5면 2와 3은 전부 다 5 오면 되고 f5가 1인데 f가 1인데 1보다 큰 게 아니죠. 그래서 만족시키지 못하죠.
이번에 F2가 3이고 F3이 2인 경우, F2가 3이고 F3이 2면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F2가 4고 F4가 2인 경우, F4가 2면 여기가 2인데 그럼 F5가 될 수 있는 게 없죠. 1보다 큰데 2보다 작으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없습니다. 성립하지 않고, F2가 5고 F5가 2인 경우, 그럼 F2가 5면 F2가 5니까 F1이 될 수 있는 거는 5가지. F2가 5니까 F3은 그냥 5여야겠죠. 한 가지. 다시 F5가 2면 F4는 2보다 큰 3, 4, 5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가지가 나오죠. 이번에 F3이 4고 F4가 3인 경우, F3이 4, F4가 3 만족하죠. 그래서 F3이 4면 F1과 F2는 1, 2, 3, 4 중에 중복을 허락하면서 뽑아야겠죠. 4H2 곱하기 F4가 3이면 F5는 그냥 2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4H2는 OC2가 되고, 이제 OC는 10가지가 되죠. 이제 F3이 5고 F5가 3일 때, 자, F3이 5면 성립하고, F5가 3이면 F5가 3도 성립하죠. 그럼 F3이 5일 때 1, 2는 1, 2, 3, 4, 5 중에서 중복해서 두 개를 뽑아야죠. F5가 3이면 F4는 4나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 OHE는 6C2가 되고 6C2 곱하기 2. 6C2는 15 곱하기 2는 30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4는 5, F5는 4. 자, F4가 5면 F4가 5고 F5는 4. F5는 4이기 때문에 4, 5 결정이 됐고, 그다음 1, 2, 3은 4, 5와 관계없이 1, 2,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3개 뽑으면 되죠. 5H3은 8, 7, 7C3과 같고,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35가지. 15 더하기 10, 25. 30 더하기 35, 65. 더해주면 90. 90가지가 되겠죠. 자, 26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자, AN 더하기 1 빼기 AN. 자,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을 뺀 게 A1 더하기 2. 자, A1 첫째 항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일정하죠. D항에서 앞에 항을 뺀 게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등차가 A1 더하기 2였던 거죠. 일반항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D 등차는 A1 더하기 2였죠. A1 더하기 2 n 정기한 마이너스 A1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이게 일반항이 되고, 일반항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 마이너스 n 더하기 1 분의 2배 2 마이너스 4 더하기 n. 그래서 이 값이 3이 되는 거죠. 자,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보면 n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a1 더하기 1분의 2a1 더하기 4 더하기 1이 있죠. 2a1 더하기 5. 이 값이 3이 돼야 됩니다. 2a1 더하기 5는 분모를 곱해서 3a1 더하기 3. 이항하면
첫 장 A1은 이제 2가 되죠. 첫 장은 2가 되고 여기 대입하면 공비는 이제 4가 되죠. 물어본 건 10번째 항. 10번째 항은 첫 장 더하기 9D. 첫 장은 2였고 공차는 4기 때문에 9, 4, 36 더해주면 38이 되겠죠. (27번) 첫째 항은 3, 두 번째 항은 6인 등차 수열 AN가. 자, 그럼 AN은 첫째 항이 3이고 등차도 3이죠. 첫째 항 더하기 n-1d. 그러면 그냥 3n이 되죠. 일반항은 3n. 자, 시그마 K1부터 n까지 요렇게. 요건 합이죠. 합 SN. SN이 n 세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이니까 일반항 AN은 SN 빼기 SN-1 n자리에 n-1을 대입한 값. 전개해보면 n세제곱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3n 근데 마이너스 n이 있으니까 2n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이 되죠. 정리하면 n세제곱 없어지고 3도 없어지죠. 플러스 3n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3n 3n으로 묶어버리면 n-1 이렇게 되고 이게 an인데 이제 an이 아니라 여기서는 ak, bk의 제곱이었죠. ak, bk 제곱 n으로 바꿔서 an, bn의 제곱. 자, 그러면 an이 3n이었기 때문에 bn의 제곱은 n-1 되는 거죠. 그리고 bn은 루트 이제 n-1 됩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었기 때문에 루트 앞에 부호가 이제 플러스였던 거죠. 이제 물어본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루트 n-1 곱하기 b2n 2n을 대입하면 루트 2n-1 분의 an은 3n 최고차항만 비교해보면 루트 n, 루트 2n 그럼 루트 2n 분의 3n 루트 2분의 3이 됩니다. 유리화하면 2분의 3 루트 2. 정답은 2번이겠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2nx와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n, bn이라 하자. 자, 2차 함수니까 a로 블록할 거고 직선이 기울기가 2n 자연수니까 양수여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때 점이 a, b 두 식을 연립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잘 되죠. 요 뒤에가 n 더하기 1 n 마이너스 1 가운데가 마이너스 2n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에도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도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n 더하기 1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럼 근이 n 마이너스 1과 n 더하기 1이 되고 a가 작기 때문에 n 마이너스 1 b는 n 더하기 1이 되죠. 그 다음 직선은 y는 2nx니까 여기다 대입해보면 n-1, 2n, n-1 n 더하기 1, 2n, n 더하기 1 두 점의 좌표 a, b를 찾았고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a와 b는 이제 결정이 됐고 이제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에 수소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연장선 위에 p가 있으면 넓이가 최대가 되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넓이 SN. 결국에 넓이 찾는 거죠. 넓이를 찾아서 리미트 극한값을 찾으면
자, 그럼 원의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 2nx 빼기 y는 0이었죠.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 2,0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4n제곱 더하기 1분의 2,0을 대입하면 절대값 4n, 거기에 반집 1을 더해주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의 길이, 삼각형의 높이죠.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 있죠. 이게 삼각형의 높이고 곱하기 밑변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n 더하기 1에서 n-1을 빼면 2 제곱하면 4 더하기 이 전개해보면 2n 제곱 더하기 2n, 이거 전개해보면 2n 제곱 마이너스 2n 빼면 4n 제곱하면 16n 제곱.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자, 여기서 4로 묶을 수 있죠. 4로 묶어주면 4, 1 플러스 4n 제곱. 4가 루트 받고 나오면서 2가 되고 2분의 1과 곱해지면 없어지죠. 그럼 여기가 루트 4n 제곱 더하기 1이 되고 곱할 건데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해보면 분모 사라지죠. 분모 사라지고 4n, 절대값 4n인데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4n 더하기 1이랑 곱하면 루트 4n 제곱 더하기 1. 극한값에 넣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분자에 쓰면 이렇게 되고 최고차 한계수 비교 n분의 4n 루트를 벗으면 2n, 따라서 극한값은 6이 되겠죠. (29번) 자, 함수가 있고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을 ln, 접점을 이제 pn 동시에 접한다. 곡선에도 접하고 원에도 접하고, 이때 원 중심에 x좌표가 양수인 것을 cn,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rn이라고 할 때 다음 극한값은, 그러니까 반지름 찾는 거죠. 일단 pn, 이 pn의 좌표를 t, ft로 놓고 이 t, ft에서 fx식은 n 세제곱분의 4 x 세제곱 더하기 1. 그럼 이 직선 LN은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미분해서 t를 대입하죠. 미분해보면 y'은 미분해보면 3 곱해서 n 세제곱 분의 4, 3, 12 x 제곱이 됩니다. 그럼 t를 대입하면 n 세제곱 분의 12t 제곱이 되죠.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근데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갑니다. 원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원점과 이 t, ft 요거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울기 n 세제곱분의 12t 제곱, 원점과 pn의 기울기 t분의 ft, t분의 ft, ft는 n 세제곱분의 4 t 세제곱 더하기 1이죠. 양변에 t를 곱해서 이걸 없애주면 n 세제곱분의 12t 세제곱은 n 세제곱분의 4t 세제곱 더하기 1. 이항하면 n 세제곱분의 8t 세제곱, 이 값이 이제 1이 되죠. 자, t를 찾고 있기 때문에 8t 세제곱은 n 세제곱, t 세제곱은 8분의 n 세제곱이 되고 t는 2분의 n이 됩니다. 그럼 t가 2분의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접점의 좌표가 2분의 n, 대입해보면 n 세제곱분의 4 2분의 n의 세제곱 8분의 n 세제곱 더하기 1, 약분되면서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pn의 좌표는 2분의 n, 2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X축에 접했기 때문에 이 수직이죠. 또한 이 PN도 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과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 연결해주면 이 위의 삼각형과 이 아래 삼각형은 합동이 되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PN이 잡혀 나왔기 때문에 PN에서 여기 수선을 발 내려주면 여기 길이가 이제 2분의 n이 되고 이 높이는 이제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r, 여기도 r. 자, 그러면 여기 큰 각도, 이 큰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2분의 n분의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n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세타인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 연결해주면 직각이기 때문에 세타, 이때 위의 각을 점이라고 한다면 점 더하기 세타는 90도가 되는 관계에 있고 다시 점이기 때문에 이 직각, 이게 세타가 되죠. 세타. 이때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r이죠. 따라서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은 이 전체 길이 2분의 3이 되죠. 그럼 r로 묶어주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고 나눠버리면 r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분의 이제 3이 되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만 알면 되는데 탄젠트 세타가 n분의 3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n분의 3이면 n분의 3 빗변은 피타고라스 n제곱분의 9.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n제곱 플러스 9분의 n이 되죠. 그리고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죠. 분수 안에 분모가 너무 많으니까 분모 분자에 n제곱 플러스 9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n제곱 플러스 9 곱하면 여기 곱하면 그냥 n이 되고 여기 곱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 분의 분자도 곱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되죠. 이게 반지름이죠. 문제를 물어본 거는 40을 나중에 곱하고 리미트 n제곱 4rn 마이너스 3 리미트 n제곱 4rn 여기다 4를 곱하는 얘기죠. 4를 곱하면 2랑 약분되면서 위에 6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이 상태로 극한값 찾아보면 분모 n 더하기 n 2n분의 6n 그럼 3이고 마이너스 3 0이 되죠. 그래서 그냥 그거 할 수는 없고 이 마이너스 3을 통분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n제곱 더하기 9 이거랑 더하면 3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되죠.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3 루트 n제곱 더하기 9 더하기 3n을 곱합니다. 분모는 계산하지 말고 냅두고 그냥 복잡하니까 분자 유리화하면 제곱돼서 9 루트를 벗고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9n제곱 빼면 없어지고 81이 있고 앞에 n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81n제곱. 자, 최고차 한번 빨리 보면 n, 2n 3n, 6n 그러니까 12n제곱 분의 81n제곱 계수만 보면 12분의 81 3을 약분하면 4분의 27. 근데 아까 문제에서 40을 곱하라고 그랬죠. 40 곱하기 4분의 27
그러면 270이 됩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자연수 m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이라고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12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최고차항 개수 비교할 건데 이 n분의 x가 0과 1 사이냐 아니면 1이냐 아니면 1보다 크냐에 따라서 함수값이 달라지겠죠. 처음에 x가 0과 m 사이면 1보다 작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그냥 x가 됩니다. 자, x가 m이면 m분의 m 그럼 1이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 2분의 여기는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fx 더하기 x인데 m을 대입하면 fm 더하기 m이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m보다 클 때 m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m분의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발산하게 되죠. 그럼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하면 fx가 됩니다. 이런 함수가 되는데 조건가 gx 지금 이게 gx죠. gx는 0부터 무한대까지 미분이 가능하고 g'(m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m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0부터 m까지는 x이기 때문에 함수값도 m이 돼야죠. 이렇게 x가 m일 때인데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죠. 그래서 x가 m일 때 m이기 때문에 이 값이 또 m이 돼야 됩니다. 그럼 2분의 fm 더하기 m이 m이 돼야죠. 그럼 2m, m, fm은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fx는 아까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3차 함수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극값을 갖지 않아서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개형이 나올 수 있는데 조건 가에서 g' m 더하기 1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m 말고 이제 그 다음 자연수인 m 더하기 1에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쭉 올라가는 형태나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는 될 수가 없고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m의 자아 미분계수는 지금 1이죠. 이 직선이 y인 x니까 기울기 1. 그래서 우 미분계수도 일단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갈 건지 아니 좀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갈 건지 이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조금 gk 더하기 1은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3이다. 그럼 3차 함수가 지금 x축과 교점이 없게끔 그렸는데 gk와 gk 더하기 1 0 되는 값이 3개가 있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 미분계수는 1이 됐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x축과 만났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점이 생기고 조건 나에서 gk 더하기 1은 0이 되도록 하는 k 값이 3개가 있다.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 근이 되겠죠. k 플러스 1과 k는 근이 되는데 이것도 자연수고 지금 m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1,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 되는 값은 이 왼쪽은 안 나오고 2랑 3이 나오죠. 여기는 3차 함수의 일부분이고 3차 함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x-2, x-3 그리고 이쪽에서 하나 더 나와서 3차 함수가 될 텐데 거긴 0이 안 되기 때문에 버리고 x-2와 x-3이 이 함수가 되는데 자, gk는 k를 대입하면 k-2, k-3 곱하기 k 더하기 1을 대입하면 k-1, k-2가 돼서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k 값은 1, 2, 3 3개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다른 자연수 넣어보면 이번엔 1, 3, 5가 된다고 생각해보면 1, 3, 5는 x-3, x-5가 되고 뒤에 식이 더 있는데 이건 0이 될 일이 없으니까 버리고 여기에 k와 k 더하기를 대입해보면 k 대입하면 k-3, k-5 k 더하기를 대입하면 k-2, k-4가 돼서 이 값이 0이 되는 값은 2, 3, 4, 5 4개가 나오죠. 4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3개가 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4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0 되는 값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가 반드시 나오는데 2개 3개가 되려면 겹쳐야죠. 반드시 겹쳐야지만 3개가 됩니다. 이 위에 것처럼. 겹치려면은 이 차이가 1이 나야 되고 그래서 이 두 점의 이 두 근의 차이는 1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 근이 겹쳐서 세 근을 갖는 거죠. 간격이 2가 되면은 겹치지가 않습니다. 3이 돼도 안 겹치겠죠. 그래서 나에서 알려준 거는 요 근과 요 근이 1 차이다. 그래서 여기 m이면 여기가 m 더하기 1, 여기가 m 더하기 2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건 다 GL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L의 개수는 3개다. 지금 그래프에서는 m이 m 더하기 1보다 함수가 큰 거 맞죠? 그 m 더하기 1과 m 더하기 2는 같기 때문에 지금 1개, 2개가 존재합니다. 3개라고 했기 때문에 m 더하기 1과 m 더하기 2가 아니라 요 사이에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m 더하기 1이 있고 얘가 m 더하기 2가 되고 m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1개, 2개, 3개 같은 것도 되죠. 동호 있으니까 m이 m 더하기 1보다 함수가 크고 m 더하기 1이 m 더하기 2보다 함수가 크고 m 더하기 2와 m 더하기 3은 함수값이 같죠. 그래서 지금 성립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요 식을 써보면 근이 m 더하기 2와 m 더하기 3 또 다른 근이 하나 더 있는데 그냥 그거를 알파로 놓고 자, fx는 근이 m 더하기 2 또 다른 근은 m 더하기 3 나머지 한 근은 알파. 자, 여기 m에서 함수값이 m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가 또 1이 돼야죠. 자, 먼저 함수값 m을 대입하면 fm은 m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m 대입하면 마이너스 3, m 마이너스 알파가 m이 돼야 됩니다. 6, m 마이너스 알파가 m이 되는 거죠. 자, 미분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가운데 거 미분하면 또 1이 되죠. 그럼 앞에 거랑 뒤에 게 남고 다시 마지막 거 미분하면 1 되기 때문에 앞에 거 2개가 남습니다. 이 식에 m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m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 값이 1 나와야죠. 그 마이너스 5, m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6이 1 이항하면 그럼 m 마이너스 알파는 1인 거죠. m 마이너스 알파는 1. 그럼 m 마이너스 알파 1이기 때문에 m은 6이 됩니다. 그럼 m이 6이니까 결국에 fx는 6 대입하면 x 마이너스 8 6 대입하면 x 마이너스 9 m이 6일 때 알파는 5죠. 알파 5니까 x 마이너스 5 이때 물어본 거는 G12 12를 대입하면 fx가 gx죠. 12 대입하면 4 3 7 3 4 12 곱하기 7 84 정답은 이제 84가 되죠. 정답은 나왔고 이제 그래프에서 여기가 m 더하기 1인데 m 더하기 1이 이 그래프가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m 더하기 1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m보다 m 더하기 1이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2가 있고 m 더하기 3이 있고 m 더하기 4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죠. 여기가 2이고 3이고
4인 형태. 그럼 1개, 2개, 3개가 되기 때문에 m 더하기 1은 이 m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도 한번 풀어보면 이럴 때는 근이 m 더하기 3과 m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fx는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뭐 베타 이렇게 놓고 이 식에도 m을 대입하면 m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m 마이너스 베타는 m 12 m 마이너스 베타는 이제 m이 되고 또 미분해서 대입했을 때 1이 돼야죠. 미분할 때 아까 해봤으니까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럼 뒤에 식 2개가 남는데 m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m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더하기 자 가운데 거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앞뒤식에 m을 대입하는데 m 대입하면 마이너스 3 m 마이너스 베타 뒤에 식 미분하면 앞에 식 2개가 남고 m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2가 되고 요 값이 1이 돼야죠. 그 마이너스 7 m 마이너스 베타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1 이 부분이 7분의 11이 돼야죠. 그럼 7분의 11이 되면 7분의 11 곱하기 12 132가 되고 m은 7분의 132 자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없는 거고 그냥 m 더하기 1, m 더하기 2, m 더하기 3이었던 거죠.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포물선이 있다. 포물선 C가 원점을 지나고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가 2일 때 자,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0을 대입해야겠죠? 0,0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1이 되려면 A는 0이든지 아니면 2가 돼야 됩니다. A는 0 또는 이제 2가 돼야죠. 그럼 A가 0일 때부터 A가 0이면 y 플러스 1의 제곱 bx 더하기 1이 되죠. 자, bx 더하기 1을 이제 초점이 나오게끔 4로 묶어주고 다시 4분의 b로 묶어주면 x 그 다음 b이기 때문에 여기 b분의 1 있어야죠. 자, 그러면 y 더하기 1의 제곱인데 y축평의 이동을 한 거고 여기는 4 곱하기 4분의 bx x축 평이동한 건데 자, 평의 이동은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죠. 평의 이동 무시하고 초점이 4분의 b 그럼 준선은 마이너스 4분의 b 그럼 둘의 차는 이제 2분의 b가 돼서 이 거리가 이제 2가 되는데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b가 양수면 4인데 b가 음수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a가 0이었고 b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왔기 때문에 a 빼기 b는 마이너스 4든지 아니면 4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이번엔 a가 2일 때 a가 2면 a에 2를 대입해서 y-1의 제곱 2 더하기 b x 더하기 1 여기도 초점 찾아보면 4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bx 그 다음에 2 더하기 b이기 때문에 뒤에가 2 더하기 b분의 1 전개했을 때 1이 되겠죠. 근데 이 평행 이동은 준선과 초점 사이 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y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b x로 하면 되고 초점이 4분의 2 더하기 b고 준선은 4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b이기 때문에 2배 하면 2분의 2 더하기 b가 초점과 준선 사이 거리가 되면서 2가 되는데 2분의 2 더하기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양수일 때는 2 더하기 b는 4, b는 2가 되고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b는 2가 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b는 4가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4. b는 이제 마이너스 6이 되죠. a 빼기 b니까 a에서 b를 빼면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8이 될 수도 있죠.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둘이 빼면 12가 됩니다. 27번 쌍곡선 위의 점 중에 자, 7, 루트 7, 9, 루트 9, 루트 9는 3이죠. 정근선의 방정식이 되고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생겼죠. 자, 1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1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초점이 4죠. 초점은 4고 밑에 초점은 마이너스 4고 요 F, P, F 프라임 이렇게 의 이등분선이 요 각의 이등분선이 0콤마를 지나갈 때 여기를 지나갈 때 그럼 요 각과 요 각이 같죠. 요 길이는 3이 되고 여기는 이제 5가 되죠. 자,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3대 5면 요 변의 길이도 3대 5가 되고 3K 이제 5K가 되는 거죠. 3K, 5K. 5K가 길기 때문에 5K에서 3K를 빼면 2K. 요 2K가 준선의 길이랑 같아야죠. 3이었습니다. 3, 3, 6. 따라서 K는 3이 되고 요 값은 9. 요거는 15. 물어본 거 FP, FP 15, F'P 9, 15 더하기 9, 24가 돼야죠. 자, 두 초점을 지나고 장축의 길이가 18인 타원을 C1이라고 하자. 여기가 이제 9가 되겠죠. 장축의 길이 18이니까 여기 9, 여기는 마이너스 9. 그럼 수직인 직선이 이 타원과 또 만나는데 또 초점이 F와 A고 F와 A가 초점이고 P는 9,0. 이때 F, F'A, F, F'A 이렇게 돼서 요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이 13분의 10이다. 여기가 13K이고 요 아래쪽이 이제 12K가 되는 거죠. 이때 F'Q, F'Q 여기 있죠? Q F'Q 빼기 AQ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요 13K이고 요 12K면 이 AF는 이제 5K가 되죠. 근데 큰 타원에서 이쪽 초점에서 A를 찍고 다른 초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3K 더하기 5K, 18K는 장축 길이 18랑 같아야 되고 따라서 K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그냥 13이 되고 12가 되고 이거 그냥 5가 되죠. 자, 큰 타원에서 한 초점인 F'에서 Q까지 갔다가 다시 Q에서 F로 들어오게 되면 이 두 길이의 합은 장축의 길이 18이랑 같죠. 그래서 F'Q 더하기 QF는 18이 됩니다. 물어본 거는 F'Q 빼기 AQ, AQ인데 이 AQ는 작은 타원에서 한 초점 A에서 Q로 갔다가 다시 F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AQ 더하기 QF, AQ 더하기 QF 이 길이는 이 작은 타원의 장축의 길이랑 같습니다. 자, 이 길이가 12였기 때문에 여긴 6이겠죠. 6, 6. 여기는 3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체 길이가 9가 되겠죠. 한 초점 A에서 P로 갔다가 다른 초점 F로 들어오게 되면 이 두 변의 길이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죠.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5, 5, 25, 3, 3, 9 루트 34가 되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는 루트 34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AP 더하기 PF 장축의 길이랑 같고 AQ 더하기 QF 장축의 길이랑 같습니다. 물어본 거는 F'Q에서 AQ를 빼라고 했으니까 이걸 빼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 빼게 되면 15 마이너스 루트 34가 되겠죠. (29번) 포물선 x제곱은 ay가 두 포물선과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PQ라고 하고 y제곱은 4 곱하기 2 곱하기 x 초점이 2고 y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초점이 또 여기 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x제곱은 ay 4 곱하기 4분의 a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돼서 이쪽 어딘가에서 만나죠. 얘도 이쪽 올라가서 이쪽 어딘가에서 만나고 이때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PQ 했으니까 여기가 P고 이쪽 점이 Q가 됩니다. 포물선 C1의 초점을 F1 여기 F1이죠. F1은 2,0 F2 F2는 마이너스 4분의 1,0 이때 F'P F'P와 F'Q F'Q 요 두 선분의 합은 일단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을 할 수 있겠죠. P부터 연립해보면 X제곱은 AY와 Y제곱은 8X였죠. 자, 오른쪽 식을 제곱하면 Y 4제곱은 64X제곱 그럼 X제곱은 64분의 Y 4제곱이죠. 64분의 Y 4제곱 이게 AY y 하나 약분하고 y 세제곱은 64 곱하면 64a y는 4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됩니다. 그래서 p는 y좌표가 4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이제 y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제곱하면 16a의 3분의 2제곱은 8x 그럼 x는 2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p의 좌표 찾았고 이제 q는 x제곱은 ay와 y제곱은 마이너스 x 자 오른쪽 식을 제곱해보면 y 4제곱은 x제곱 그 y 4제곱이 ay랑 같고 y 세제곱이 a가 되고 그 y는 a의 3분의 1제곱 되죠. q의 y좌표 a의 3분의 1제곱 자, y는 a의 3분의 1제곱을 요 대입하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하면 a의 3분의 2제곱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a의 3분의 2제곱이 되죠. 이때 PQ의 기울기가 2루트 2 이 두 점의 기울기가 2루트 2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여기서 이걸 빼면 분모가 3 a의 3분의 2제곱 분자도 3 a의 3분의 1제곱 3 약분되고 나누면 지수끼리 뺄셈이 돼서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고 이 값이 이제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a의 3분의 1제곱은 이제 2루트 2분의 1이 되죠.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이 문제에서 F'P는 이 길이죠. 근데 초점에서부터 P까지 길이인데 초점에서부터 P까지 길이는 이 포물선의 준선은 이제 x-2겠죠. x-2에서 요 P까지의 거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F'P'의 길이는 P의 x좌표는 2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에서 준선을 빼면 플러스 2가 되고 자, F2Q는 여기서부터 Q까지 거리죠. 요 길이. 이 길이도 이 포물선의 준선은 이제 4분의 1이었죠. 4분의 1에서 이 Q의 x좌표를 빼면 되죠. 이거는 4분의 1에서 빼야죠. 4분의 1 빼기 Q의 x좌표 4분의 1 빼기니까 플러스
a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더해주면 4분의 9 더하기 둘이 더해서 3 곱하기 a의 3분의 2제곱. 자, a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게 되면 8분의 1 4분의 9 더하기 8분의 3 통분하면 8분의 9, 28 더하기 3 8분의 21이 되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분수를 더하는 거죠. 8분의 21 21 더하기 8은 29가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점 F와 F'에 초점을 하고 주축의 길이가 6인 쌍곡선이 있다. 그럼 주축의 길이 6이니까 여기 길이는 3이죠. 3, 여기도 3. F'을 지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 PF를 연결해서 이 각도가 직각이 돼야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직각이고, 쌍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 P가 아닌 점을 Q라 하고, 이 Q가 F'P를 1대1로 내분한다. 이 길이가 A이면 이 길이는 이제 2A가 되는 거죠. 이때 삼각형 QF'R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그러면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초점과 초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3A면 이 길이는 3A-6이어야죠. 이 두 길이의 차가 주축의 길이인 6이 되기 때문에. 자, 또한 초점과 초점인데 Q가 있죠. 그럼 이게 A이기 때문에 이 쪽과 길이는 A 플러스 6이 돼야 됩니다. 긴 거에서 짧은 거 빼면 6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를 구할 수 있죠. 빗변의 길이 제곱 이렇게 계산해보면 A제곱 12A 36은 4A제곱 9A제곱 마이너스 36A 플러스 36 A제곱 이항하면 13 12A제곱 마이너스 48A 36은 없어지니까 그냥 0. 그럼 12A로 묶어버리면 A는 이제 4가 되겠죠. 그럼 A가 4가 되기 때문에 이게 4, 8, 10,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또 정의에 의해서 이 초점과 이 초점에 대해서 R이 있는데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가 또 6이 돼야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K라고 놓으면 여기는 이제 10-K가 되죠. 10-K. 10-K면 여기는 16-K가 돼야죠. 6만큼 길어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이 삼각형을 꺼내보면 좀 이렇게 됐고, 여기가 4, 여기가 K, 16-K 이렇게 됐죠. 세 변의 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데, 코사인 값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죠. 이 길이가 아까 10이었기 때문에 이걸 세타하면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8이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4죠. 근데 이 안쪽은 둔각이죠. 파이 빼기 세타. 그러니까 둔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16-K의 제곱 4의 제곱 16 K 제곱 마이너스 2 4 K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죠. K 제곱 마이너스 32K 16의 제곱 256 16 더하기 K 제곱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고 5분의 16 32K. 자, K제곱 없어지고
이항하면 240. 30 이항하면 5분의 160, 192K가 되죠. K는 192분의 240 곱하기 5가 되고, 약분, 4로 약분하면 60, 4로 약분하면 4, 4, 16, 8, 다시 4로 약분하면 15, 4로 약분하면 12, 다시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5. K는 4분의 25가 되죠. K가 4분의 25가 나왔고, 사각형 넓이니까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4분의 25. 그리고 사인 세타 하면 되겠죠. 근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돼야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계산해보면 4 약분되고 5 약분되고 2분의 15. 넓이는 2분의 15가 나왔고 2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20 곱하기 2분의 15 150이 되겠죠.